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약집 다 있습니까? 요약집? 네. 말 그대로 요약된 부분이고 쓸데없는 거 빼고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중요한 거 중심으로 체킹을 했습니다. 네, 3, 4월 달, 4, 5, 6월 달은 진짜 꼭 필요한 내용들만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부분은 좀 기초라서 상세한 내용들 배경을 깔고 그렇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꼭 봐야 될 내용들을 그런 거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끝나고 나면은 다음부터 문제 풀기 때문에 지금부터 필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교재 4쪽 조세의 정의 앞에도 있죠. 본교재 할 때도 요번에 조세의 정의 얘는 시험과는 아무 관계 없다고 신경 쓰실 필요 없던 부분이고 뒷장 넘어가서 6쪽 조세 관련 용어 이것도 그렇죠.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거의 없다 그렇죠. 앞에는 과세 주체, 과세권자 알죠. 국세와 지방세, 주체가 국가가 되면 국세, 지자체는 지방세, 국세 지방세 구분하는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국세 지방세 구분하는 문제 안 나온다 그렇죠. 5회 시험 때 딱 한 번 나왔어. 5회 시험 때 지금 5분에 몇 회 시험이죠? 31회 시험인데 5회 때 딱 한 번 나오고 그건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문제가 100문제쯤 되면 한 번쯤 나올 거야. 근데 문항수가 1수밖에 없는데 국세지방세 구분하는 문제 이런 내지 않으니까 그냥 대표적인 국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옆에 딱 체킹해놨죠. 시험에는 국세 2개밖에 없죠. 종부세, 소득세 2개밖에 없고 그리고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대표적으로 부동산 관련 국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인지세, 농어특별세 많이 들어봤죠 이제. 그리고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등등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하나하나 다 외우지는 말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참고적으로 상식선에서 내용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과세 객체, 과세 대상, 이제 무엇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가 하는 거죠. 국가 지자체가 주체가 되면 이 주체가 무엇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가. 과세 물건, 과세 객체, 과세 대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고 밑에 보니까 행위, 재산, 소득 세 가지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했죠. 요거는 시험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죠. 행위를 대상으로 어떤 게 있다? 아니 행위 자체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 취득세는 뭘 보고 취득하는 행위를 보고서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하는 행위를 보고 부가가치세 무슨 행위를 보고 부가가치세 무슨 행위를 보고 소비하는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입니다. 부가가치 소비하는 행위. 우리 부가가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부가가치세, 일반 소비세, 이런 일반 소비세. 사치품을 소비할 때 과거에 무슨 세금? 특별 소비세, 특소세, 특별 소비세, 지금 개별 소비세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 부가는 소비하는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또 소득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당연히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로만 반드시 따라오는 세금 뭐라 했지? 부가세는 아니지만 반드시 따라 붙이는 세금, 지방소득세, 그렇죠? 지방소득세, 여기 이제 소득에 관한 세금,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뭐 있다 했죠? 요거 알면 돼.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상속증여세,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요 놈만 알고 사실 좀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 참 많이 응용되죠. 어디에 응용되더라? 얘만 보통징수잖아. 얘만 보통징수, 행위와 소득을 보고하는 세금은 신고납부. 얘만 보통징수잖아. 보통징수, 고지서 놓는 거 보통징수. 조세 징수 방법을 할 때도 어떤 세금이 신고납부할까, 어떤 세금이 보통징수할까 하나하나 조세를 외우는 게 아니고 재산 자체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 얘들만 보통징수, 나머지는 신고납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뭐 할 때 이거 쓰고 있더라? 요놈 뭐 할 때 사용하죠? 우리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에 관한 관계할 때 나오잖아요. 아무리 세금이라도 세금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 저당권 등의 담보 채권이 있다면
그때는 세금보다 개가 우선한다. 다만 그 세금이 그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일 때는 먼저 설정된 전세권 등이 있어도 그때는 요 세금이 우선한다. 그때도 이름 쓰고 있잖아. 이렇게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은 보통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은 뭐가 없다? 행위를 보고 하는 세금은 절대 누진세가 없다. 얘는 절대 누진세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죠. 반드시 행위를 보고 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세금들은 누진세 없습니다. 그럼 밑에 박스에 적어놨지. 참고, 과세상의 응용해서 2번 행위와 소득이라는 세금은 신고납부, 재산을 보고 하는 세금은 보통징수. 1번 누진세는 반드시 재산과 소득 얘들에 대해서만 누진세 이렇게 나오고 있지. 행위를 보고 하는 세금은 절대 누진세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응용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쪽과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이해하시라고. 바로 몇 해 전에도 취득세 문제 나오면서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의 가액에 따라서 그 세를 누진적으로 적용을 하며 틀린다 정답 이렇게 삼았던 부분입니다. 반드시 누진세는 소득, 재산에 대한 세금,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소득세 이럴 때만 누진세 나오지 취득과 등록 면허 이건 절대 누진세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무튼 오른쪽 페이지 7번 세액의 계산 요것 역시도 뭐 이해하자는 부분이죠. 이해하자고. 세액을 산출할 때 우리 알죠?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우리 과세 표준이 나온다. 여기에 곱하기 세율. 자,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을 구하죠. 산출세액. 이럴 때 우리 교재는 보통 이렇게 하죠. 과세 표준, 세액을 산출하는 근거, 세액 산출의 기초, 흔히 과표. 이 과세 표준이 금액이나 가액이 되면 이를 뭐라고 하죠? 금액이나 가액을 과표로 삼으면 종가세라고 하죠. 종가세. 따를 종자를 써서 금액에 따라서 가액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다고 종가세라고 말하고, 대신 금액이나 가액이 아닌 수량이나 면적, 용적, 건수를 바탕으로 하면 종량세라고 하죠. 종량세. 그럼 시험에 나오는 조세 가운데 종량세 사용하는 세금 딱 하나밖에 없다. 뭐? 등록면허세. 그렇죠. 오직 등록면허세는 무슨 등기에 대해서는 변경등기, 말소등기는 건수를 가지고 한 건당 얼마? 한 건당 6,000원, 그렇죠. 한 건당 6,000원 이렇게 건수를 가지고 한다. 대부분의 세금들은 종가세를 쓰고 유일하게 시험에 나오는 세금으로 유일하게 등록면허세만이 종가세를 사용하면서도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시험에서 종량세가 어쩌고 하면 등록면허세 딱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러한 과세 표준, 금액이나 가액을 바탕으로 할 건지 수량 등을 바탕으로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죠. 금액과 가액을 바탕으로 하면 세율이 퍼센트가 나오게 되고, 대신 종량세, 과세 표준을 종량세로 하면 세율을 뭘로 한다 했죠? 금액이 나오잖아. 금액이 세율이 금액 나오지. 그래 한 건당 6,000원 하면서 금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정액세라고 하지. 정액세. 세금의 액수가 일정하다고 정액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7쪽 보고 있습니다. 7쪽. 7쪽의 빡세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액이나 가액을 바탕으로 한다. 종가세가 되면 세율이 퍼센트가 나오면서 그때 세율이 항상 일정하다. 금액이 얼마든 가액이 얼마든 그 퍼센트가 항상 일정하게 똑같이 나오고 있다. 이를 비례세 또는 정률세죠. 정률, 세율이 일정하다고.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비례세란 말은 금액의 크기에 비례하여 세액이 증가한다고 비례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신 금액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변동되기 시작하면 이를 누진세라고 했죠. 누진세. 누진세는 금액이 작아지면 세율이 낮아지고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고 누진세 이렇게 쓰고 있고, 대신 과세 표준을 수량이나 면적이나 건수 등을 바탕으로 한 종량세가 되면 세율이 금액으로 나오고서 정액세, 과표 금액이 얼마든 세금의 액수가 일정하다고 정액세 하죠. 한 건당 6,000원. 그럼 얼마짜리를 말소하든 말소등기는 금액이 얼마든 무조건 한 건을 지울 때마다 6,000원이니까 세금의 액수가 똑같다고 정액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세액을 산출하는데 그 밑에 이제 밑에 박스 밑에는 이제 설명한 거죠. 과세 표준. 과표의 뜻이 뭔가 따라서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되는 종가세, 수량 등으로 표시되는 총량세라고 세율.
그다음에 이렇게 세액을 산출할 때, 탈주 우리 세액을 산출할 때, 요 세액 산출 결정을 누가 하는가? 세금을 얼마 내어야 한다? 요 결정을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한다? 아니면 주체가 한다? 양쪽 다 있다 했잖아요. 양쪽 다 있다고. 그죠? 세금의 결정을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는 건지, 과세 주체가 결정하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진다? 징수 방법이 달라진다 했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다. 결정한 다음 뭘 해야 돼? 결정한 다음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과세 주체에게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잖아. 신고 납부. 우리 지방세에서는 신고 납부 방법,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 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한번 말하면 신고 납부 방법이 무엇인가? 이러면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조세의 세금을 정합니다. 근데 세금을 당신이 정하란 말은 세율을 네가 정하라 이 말입니까? 세율을 당신이 결정하라 그런 말이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 법에는 세율이 10% 돼 있는데 나는 0.1%로 결정을 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 항상 말해서 세율은 법이 정한 대로 합니다. 헌법 56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이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율을 네가 정하라는 게 아니면 과표를 네가 정하라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조세의 과표와 세액을 정하여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 이를 신고 납부 방법이라 말하죠. 두 번째, 과세 주체가 세금을 결정해서 결정한 요 세금을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여서 징수하는 방법. 이를 뭐라고 하죠? 이를 보통징수, 그리고 국세에서는 정부 부가과세 이렇게 이야기한다 했죠. 그럼 보통징수가 뭔가? 죄송합니다. 감기가 심해가지고 또 콧물, 재채기 등등 불안하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일요일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계속 고열에, 구토에, 설사에 환장해가지고 이게 전형적인 증상이다 싶어서 또 오늘 아침에 쑥 못 가고 보건소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음성이라고 괜찮다고, 근데 100%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증상 자체가 좀 너무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자가 격리하라고 해서 지금 월화 수목 4일 동안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도 불안해. 그래 안 나올까 하다가 이래 빠지면 잘리지 싶어서 굶어 죽으나 아파 죽으나 합시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긴장을 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수업을 들으시고 근데 괜찮지 싶어요. 원래 계절 바뀌면 허약 체질이라서 계절 바뀌면 원래 이제 감기 자주 걸리다 보니까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보통 징수는 주체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를 납세 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 이걸 알면 뭐가 된다? 납세무의 확정 시기 되잖아. 우리 뒤에 가면 납세무의 성립 시기, 확정 시기, 소멸 시기 할 때 납세무의 확정 시기가 제일 쉽다. 확정 시기는 징수 방법 묻는 문제라 했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 요놈들 행위와 소득이라는 세금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가 언제 확정되는가 물으면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이 된다. 그리고 보통징수하는 세금은 언제 확정되는가? 주체가 과표와 세금을 결정하면 확정이 된다. 그래서 납세의무 확정 시기와 똑같은 문제거든. 항상 그렇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본인이 신고하면 확정이 되고 보통징수하는 세금은 주체의 결정에 따라 확정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어떡한다? 본인이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떡합니까? 네가 안 하면 누가 한다? 네가 안 하면 내가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항상 신고 납부하는 사람은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주체가 세액을 결정한 다음 산출한 세금에다가 가산세를 플러스 시켜서 나오는 이 금액을 가지고 고지서 이래 본다 했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하지 않으면 보통징수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다시 확정 시기로 말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납세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됨이 원칙이지만
납세무자의 신고가 없다면 주체의 결정에 따라 확정이 되고 이렇게 말 바꿔도 된다고죠. 대신 보통 징수하는 세금은 항상 주체의 결정에 따라 확정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징수 방법을 받고 징수 방법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진다? 페널티가 달라진다. 페널티가 벌칙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신고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뭘 적용한다? 가산세를 적용하잖아. 가산세. 그렇죠. 가산세. 대신 주체의 결정에 따라 하는 고지서 나왔다. 고지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지기한안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뭘 적용한다? 가산금을 적용한다. 가산금. 국세도 그렇다. OX. 안 했죠. 국세는 원래부터는 국세는 가산금이라는 게 없지. 이 가산세 가운데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하여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산금 요 용어는 오직 온리 지방세에서만 가산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혹시나 국세 문제가 나오면서 뭐 고지간의 세금을 납부하자면 가산금이 나오고 이러면 절대 틀립니다. 이제 가산금은 지방세에서만 사용하는 용어. 이렇게 이제 절차상의 내용입니다. 쭉 따라가면서 과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따라 세율의 구조, 거기에 따라서 세액의 산출 누가 하는가 따라 징수 방법, 징수 방법에 따라 납세금의 확정 시기, 그리고 거기에 따른 페널티 이렇게 나오게 되죠. 교재도 쭉 이어서 가산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쪽 잘 마지막에 가산세, 가산세란 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산출세액, 원래는 본인이 해야 되지만 본인이 하지 않으니까 주체가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그 세액에다가 가산세를 플러스 시킨다.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산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뒷장 넘겨보니까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죠?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절대 포함될 수 없잖아. 다시 칠판 세라 봅니다. 가산금은 언제 나온다? 일단 본인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주체가 세액을 산출한 다음 가산세를 플러스 시켜 고지서 나오고, 고지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가산세랑 가산금이 절대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가산세가 먼저 가산되어서 고지서 나와서 내지 않으면 가산금 이렇게 가는 거지. 과거 13회 시험 때 이 경우 가산세는 가산금이 포함된다. 그래서 틀렸다. 정답 딱 한 번 그렇게 3번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2번 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해당 조세의 세목으로 한다. 이게 뭔 뜻이라 했죠? 제가 옛날에도 물어봤는데 그럼 가산세는 세금이다 아니다? 가산세는 세금이다 아니다? 세금 맞습니다. 아무데나 끝에 세자 안 붙이잖아. 그렇죠? 우리 가산세 납세무가 언제 성립하는가? 가산해야 할 조세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하고 하잖아. 가산세 세금 맞습니다. 다시 말해 가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없어요. 왜? 가산세에서 그 앞에 가산세는 세법이 정하고 있는 그 해당 조세의 세금이 된다고 말하잖아. 즉 취득세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취득세가 되는 거고 소득세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소득세가 되는 거 이런 거지. 가산세는 뭐 국세나 지방세는 없습니다. 그 세법이 정하고 있는 그 조세의 세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취득세가 감면되면 그 가산세도 취득세니까 같이 감면된다. OX 그런 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조세가 감면되더라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가산세 얼마 적용하는가 필기할 필요는 없다고 거기 있으니까 우리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두 가지 나눠서 신고 불성실에도 알죠? 과소 적게 신고했다. 그다음 신고하지 않았다. 거기에다가 부당하게 신고 안 했다. 부당하게 적게 신고하고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10%였죠. 과소신고 10%, 무신고 몇 프로? 무신고 20%. 그다음 부당무신고 몇 프로? 40%.
주의할 것은 부당과소신고라 했죠. 그래 옛날이라 할 것도 없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부당부신고나 부당과소신고나 둘 다 40%였는데 요 놈은 2018년도인가 17년도 개정돼서 이제는 과소신고는 그냥 40% 아니죠. 여기다가 플러스 뭐 한다? 플러스 과소신고한 세액에다가 부당과소신고세액을 뺀 금액의 10% 이걸 더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도 이것저것 한 금액에 10%를 곱하여서 더한 요 금액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듯이 부당과소신고는 40%에다가 플러스 과소신고한 세액에다가 마이너스 부당과소신고세액을 뺀 고금액의 10% 이걸 더하여 사용하고 있다. 혹시나 주의할 것이 부당과소신고는 부당과소신고한 세액의 40% 이래 끝나지 않도록 뭔지는 몰라도 40%가 아니고 40% 뒤에 뭔지는 몰라도 이것저것 한 것에 10%를 더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납부불성실가산세 프린트 돼 있죠. 납부불 옆에는 납부불가산 이제는 뭐 한다? 지방세에서만 사용하고 있다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오직 이제 지방세에서만 씁니다. 납부불성실 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 1일 얼마? 10만 분의 25, 0.025% 매일 1일 하루 지날 때마다 매일 0.025% 이렇게 가산하고 있습니다. 매일 0.025%씩 이렇게 하되 단 이렇게 하되 최대 한도 얼마까지만 75% 한도로 해서 최대 75%까지 한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참 찝찝하더라고. 요 놈 1일 10만 분의 25 요거 작년에 개정됐다. 요거 작년에 신설됐어. 요 놈은 작년에 개정됐고 요 놈은 작년에 신설됐고 작년 시험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거든. 근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에서는 또 납부지연 가산세가 새롭게 신설됐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는 이와 관련된 지문은 한 문제 내지 않을지도 관련된 지문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 보이니까 일단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오직 지방세에서만 있고 하루 지날 때마다 매일 0.025%씩을 가산할 수 있다. 하지만 최대한도 75%까지만 가산하고 있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산세 교재도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만 적용하며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곱하기 경과일수에 곱하기 1일 10만 분의 25 0.025% 0.025% 이렇게 하고 최대한도 75%까지만 할 수가 있다.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가산금도 역시 지방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가산금은 고지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지기한 안에 고지서에 적혀있는 금액을 완납하지 않았을 때 가산금 사용하고 있죠. 근데 가산금도 오직 지방세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며 얼마를 한다? 쭉 보니까 일반적 가산금이 있고 그다음 중가산금 최초로 고지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지기한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 그다음 고지기한에 끝나고 왜 내지 않냐 체납 고지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중가산금 이렇게 한다 했죠. 중가산금 일반 가산금은 얼마? 일반 가산금 얼마? 일반 가산금 3%죠. 3% 고지서 적혀있는 금액의 3% 이렇게 가산하고 있는 3%. 하지만 중가산금 다시 가산하는 거듭 가산하는 중가산금 이 중가산금은 매월 얼마 한다고 되어 있죠? 매월 얼마? 매월 얼마 한다고? 매월 옛날에 요거 매월 1.2%였다. 하지만 지금은 매월 0.75% 니은 보니까 납부기한 경과한 납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조세 0.75%를 가산한다. 0.75% 매월 0.75% 합니다. 0.75% 하되 요 금액이 이 매월 하는 걸 평생 한다고? 그렇지는 않다고 그렇죠. 최대한도 언제까지? 60개월까지. 최대한도 60개월 한도로 금액을 치면 60개월 한도. 연도로 치면 5년이지 5년. 12개월 곱하기 5 하면 딱 60 나오거든. 연도로 치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단 이 중가산금은 또 지방세, 지방세만 하니까 체납 지방세 얼마?
30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는 거지 30만 원 미만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체납지방세 30만 원 법에는 30만 원 미만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30만 원 이상에만 적용한다. 문제 내기든 가산금 내기 참 편하다. 지문 낼 게 참 많거든.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 매월 얼마나인가 등등등 하나하나가 다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사용하다. 그럼 체납지방세 30만 원 미만에 적용하지 않고 이상에만 적용한다. 그럼 30만 원 인지 아닌지 요 내용은 한 장의 고지세 여러 개의 세금 같이 나오는 거 알죠? 재산세 나올 때 뭐도 나온다. 재산세 나오면 재산세 밑에 같이 뭐도 적고 그렇죠.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납기가 재산세 납기와 같을 때는 재산세 고지세를 나란히 적어 함께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나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나오면 부가세인 재산세 뒤에 지방교육세 세 가지 세금 함께 나옵니다. 함께 나오면 그 세 가지 세금을 다 합쳐서 30만 원인지 하나하나의 세금별로 따로따로 30만 원인지 합친다, 별도다, 따로따로 그렇죠. 항상 말했죠. 어떤 내용이 나오든 시험에 한 장의 고지세 여러 개의 세금이 함께 적혀 있고 말 나오면 무조건 세목별로 따로따로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우리 19쪽에 가산금의 유형 쭉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밑에 주의 원래 신설된 국세의 납부지연 가산세 종전에 요놈 종전에 있던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그리고 가산금 이를 통합하여서 자, 요 두 가지를 통합시켜서 납부지연 가산세 원래 신설됐다고 납부지연 가산세 근데 말 그대로 이거는 원래 통합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납부지연 가산세 얼마인가 1일 0.025% 요놈과 플러스 3% 이렇게 합하면 이게 납부지연 가산세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떤 분이 좀 이상하다 이거. 그럼 세금 더 많이 내는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자면 이렇게 하는데 그럼 국세는 신고 납부 안 했다고 두 가지를 같이 3몇 프로 합치면 좀 더 큰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세 나오고 고지가 안 되면 가산금이 나오거든. 그럼 내가 소득세를 신고는 납부 안 했다. 납부 안 하면 최초에는 요놈만 붙습니다. 근데 최초는 요놈만 딱 붙여. 그럼 납부지 가산세 붙이고 그다음 이제 고지세 나오잖아. 고지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으면 그냥 가산금 따라가잖아. 가산금 따라가는데 요놈이 매일 1일 0.025%가 계속 따라가거든. 계속 따라가면 한 달 딱 지나면 얼마 되죠? 1일 0.225% 30일 되면 0.75%가 돼. 30일 되면 0.75%가 나와요. 0.75%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도 최대 한도 5년까지입니다. 그럼 결국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최대 한도 5년까지만 적용하도록 돼 있거든. 그래서 요놈 뒤에 가면 납부지연 가산세 할 때 결과적으로는 요놈과 요놈이 단순 결합된 상태나 똑같은 부분들입니다. 그 앞으로 혹여나 시험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하되 요놈은 원래 있던 납부불성실 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 한다는 것과 원래 있던 가산금 3%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다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결합된 거라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납부지연 가산세에서 종전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한 걸로 1일 10만 분의 25 거기다 플러스 100분의 3 100분의 3이 3%잖아. 이게 가산금이거든. 이걸 통합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밀고 나가면 납부지연 가산세, 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결국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중가상금 역할을 새로 하는 거야. 중가상금 역할을 30일 지나면 0.75%가 되기 때문에 중가상금 역할을 새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납부지연 가산세 아마 올해 시험에는 이와 관련된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 이와 관련된 지문은 거의 아마 나올 확률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꼭 기억하시도록 하고. 그 밑에 이제 징수 방법 따라할 필요 없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 요놈 행위와 소득을 부과하는 세금은 신고납부,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자면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다음 보통징수, 국세는 정부 부과 과세, 어떤 세금들이 그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계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상속증여세 이런 세금들, 이런 세금 납부기 하는 예자면 가산금을 나오게 된다. 가산금. 하지만 국세가 나오게 되면 가산금 없이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단 주의할 것이 밑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도 그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원칙은 보통징수, 정부 부과과세.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더라? 종부세는 원칙은 보통징수인데 신고납부하고자 한다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신고납부하고자 한다면 할 수도 있다. 원래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하지 않으면 보통징수로 가고, 하지만 보통징수라는 세금은 끝까지 고지서, 체납고지서, 보통징수만 가지 신고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보통징수지만 신고납부하고자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확정시기로 바꾸면 뭐? 확정시기라면 원칙은 주체의 결정에 따라 확정되지만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있다면 주체의 결정은 없던 걸로 하고 신고하여 확정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그러죠. 과거 지문 코드입니다. 옛날에 다음 정부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여 확정됨이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있다면 정부의 결정은 없던 걸로 하고 신고하여 확정될 수 있는 세금을 찾아보라고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낸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 특별징수, 다른 말로 원천징수, 이래서 원천징수. 다 알죠? 우리 원천징수 하는 거, 소득세 원천징수. 세금 떼는 거 되게 많잖아요. 제가 한번 수업할 때 말씀드렸죠. 과거에 손지창의 장모, 오연수 엄마, 카지노 가서 잡아당겼는데 얼마가 됐다? 987만 달러인가? 현재 환율로 치면 한 126억 정도가 됐어요. 126억 정도. 근데 126억이니까 일단 불로소득이잖아. 소득세 뗍니다. 소득세 떼고, 그 다음 연방세 내야지, 주세 내야지, 외국인이라고 좀 더 떼고, 최저 얼마 받았을까? 126억이 일단 터졌어. 최종적으로 얼마 받았을까? 세금 다 떼고 20억 좀 받았습니다. 20억 좀. 126억 정도가 당첨됐는데 터졌는데 이것저것 세금 다 들어가니까 본인 실수령이 딱 정확히 20억인가 21억인가 그래 받았습니다. 희한하죠. 로또 한 번 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26억 세금을 100억 떼간 거예요. 세금을 100억씩 떼가고 20억인가 딱 수령했습니다. 하긴 나 그 돈의 10분의 1만 나 좀 줘도 하지만 너무 과하잖아요. 세금 같은 게 그만큼 많이 뗍니다. 특히 미국인 외국인 같은 경우는 비이거주라서 외국인에 대한 부분에 또 세금을 또 더 많이 떼는 편들입니다. 이런 세금이란 그러죠. 이게 이제 원천징수, 세금을 징수할 때 가장 편의가 있는 사람은 징수하여 납부하는 방법 원천징수 이렇게 하죠. 그 밑에 9번 납세자,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를 합한 개념이 납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납세자라 하면 납세 의무자 그리고 세법이 정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를 합한 것을 말하고 납세의 분류 원천징수 의무자 됐고 본래 납세 의무자 원래 세법에 따라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자 연대 납세 의무자 누구라고 했죠? 연대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동등한 관계라 했죠. 수평적 관계 원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이게 아니고 능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똑같은 책임을 지는 자를 연대납세 의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 앞에 배울 때 어떤 경우 연대납세 의무 이름을 나옵니까? 교재 나왔던 거 딱 2번 정도 있는데 취득세 납세 의무할 때 상속받은 재산은 각자 상속받은 자가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각자 받은 자
그들 상호간에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할 때 배우자 직계 존비수 간의 증여, 특수관계자 증여할 때 배우자 직계 존비수 간의 증여를 통한 이월과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지만 특수관계자 사이에는 연대납세가 있고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그 내용 안 내. 그다음 4번 제2차 납세 의무자 수직적 관계, 본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원래 그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면 책임질 필요가 없는데 그 책임을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제2차 납세 의무는 이게 제2차 납세 의무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제2차 납세 의무가 있을까? 해산법인, 청산법인, 법인이 해산한다, 법인이 청산한다. 이럴 때 재산을 그 해산법인, 청산법인의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는 자, 또 청산인 이들이 그 법인의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다. 그다음 법인이 있으면 법인에 대한 첫째 무한책임 사원은 그 법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말 그대로 알죠? 무한책임 사원, 무한 책임을 지는데 한도가 없답니다. 무한책임이야. 무한책임. 무한도전 말고 무한책임입니다. 끝이 없이 책임을 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무한책임 사원은 이 법인의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 유한책임 사원, 일반적으로 유한책임 사원이잖아요. 저도 주식합니다. 지금 코로나보다도 저는 주식이 더 걱정이야. 20% 이상 지금 날아가는 판에 어쨌든 주식 자체를 하는데 결국은 이 회사가 부도나면 나는 얼마 책임지면 됩니까? 내가 가진 주식만 처리되면 끝나는 거지. 그 법인에 다른 세금을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거든. 이게 흔히 말하면 유한책임입니다. 내가 주식만큼만 처리되면 되거든. 하지만 유한책임 사원이지만 이 유한책임 사원의 과점주주다. 과점주주. 이 회사의 법인의 주식에 50% 초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들은 이 법인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7판. 그게 중요한 게 이해합시다.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과 유한 책임 사원 가운데 과점 주주는 법인의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가 있어. 그럼 거꾸로 이들에 대한 세금도 법인이 같이 있습니다. 제2차 납세 의무가 이들 같이 상호간에 법인과 이들 간의 상호관계야. 요 법인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를 이들이 가지고 있다. 대신 이들의 세금에 대한 내용도 법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고잖아. 세 번째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 가운데 과점주주에 대한 요 책임에 대한 세금은 법인이 또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시험 나온다면 리얼 사업 양도자 이 부분이 이렇게 사업 양도자. 사업 양도자에 대한 세금은 제2차 납세 의무는 사업 양수자가 가지고 있다. 또 과로 당해 사업에 부과된 여러 말하니까 좀 헷갈리지만 봅시다. 이건 앞에 1, 2월 등을 할 때는 나올 확률이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한 건데 그것도 혹시나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갑이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자, 임대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요걸 을과 거래하면서 양도양수합니다. 양도양수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첫째는 뭐냐니까 요 부동산을 사고 파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뭘 사고 판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임대 사업 자체를 사고 파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양수. 첫 번째는 부동산의 양도양수. 이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사업, 임대 사업하는 임대 사업의 양도양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판다. 내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사람의 세금도 내가 함께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 부동산 사면 그 사람 세금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 경우는 제2차 납세 의무라는 게 없습니다. 부동산의 양도 양수의 경우는 제2차 납세 의무가 없어. 이런 거 없습니다. 대신 부동산은 물건이잖아. 물건. 사업자가 사업적 목적으로 재화, 용역을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그래서 이때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사업 자체를 사고 파는 겁니다. 사업의 양도 양수.
사업의 양도 양수는 부가가치세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부가가치는 재화, 물건, 용역을 사고 팔 때 하는 게 부가가치지 사업을 사고 팔 때는 부가가치세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어. 하지만 사업을 사고 판다면 요 사업에 관련된 조세,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사고 파는 거거든. 그럼 요 사업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는 요 사람에게 제2차 납세 의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제 당의 사업에 부과된 조세, 모든 세금을 다 떠안는 게 아니고 반대 그 사업 자체에 부과된 요 조세에 대해서 부과된 조세, 요기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제2차 납세 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세금들 그 사업에 부과된 당의 사업 자체에 부과된 조세, 그 사업에 부과된 세금이지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까지를 다 떠안아야 되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내가 임대 사업하고 있다. 임대 사업하면 요 임대 사업에 관련하여 나올 수 있는 세금 뭐 있더라?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나올 수 있는 세금. 아니 임대 사업은 사업 소득이니까 사업 소득은 종합 소득세 내잖아. 종합 소득세. 소득세 나오면 지방 소득세 나올 거 아니야. 또 사업적 목적으로 재화, 용역을 그려면 임대 용역하면 이 역시도 부가가치 나오고 부가가치세. 과거에 특히 14회 때 시험인가 이 경우 요 을 사업 양수자에게 부과될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조세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다. OX. 양도소득세는 임대사업과 관계없잖아. 아니 임대하는데 무슨 양도소득 나옵니까? 양 팔아야 양도 나오지. 그래서 틀렸다, 정답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업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와 그다음 두 번째 장년액 개정된 거야.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이 임대 사업하고 있다 하다 보니까 뭐 종합소득세 안 내는 거, 부가가치세 안 내는 거 등등 있다 보니까 형이 지금 뭐 사업 굉장히 힘들고 그걸 누구에게 동생에게 사업을 넘기면서 나 돈 없다 하니까 동생이 다 떠안고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는 이야기야. 의도적으로 요 사람에게 저 사람의 세금을 떠넘기는 이런 방식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는 요 사업 양수자에게 당의 사업에 부과된 조세 요 가운데서 어떤 경우만 양도하는 사람과 특수관계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양도인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조건 이 사람의 당의 사업에 부과된 세금이 다 떠안고 이게 아니고 이와 이들 사이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의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업을 사고 팔고 있다든지 그 경우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것이. 그럼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내가 거래하고 있다? 그때 이제는 이 사람도 제2차 납세의무 떠안아야 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은 사업을 사고 팔 때 이 양반이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어떤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지 사업을 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 모든 능력을 이 사람이 확인할 수가 없거든. 내가 상가 건물 사면서 이번에 사업의 양도 양수를 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이 세금 내지 않은 게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절대 확인 안 해줍니다. 관할세무서 가시면. 왜? 아니 저 사람의 사업 비밀인데 내가 아직 소유자도 아닌데 저 사람의 사업에 관련돼서 내지 않은 채무가 뭐가 있을까? 세금 맞는 게 뭐 있을까? 조사가 거의 안 됩니다. 나중에 내 소유를 너무 얻어보라니까 그때 확인되거든. 그건 지가 떠나야 되거든. 자꾸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 자꾸 너무 불리하다 싶어서 작년부터는 반드시 이런 경우 그 사업에 부과된 조세에 대한 제2차 납세 요놈만큼은 이들 사이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양도 양수하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확정 시기, 이제 소멸 시기 나온다고 역시 총론 가운데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고 있죠. 제일 중요한 부분, 성립과 확정, 소멸. 자,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성립 시기 이제는 줄줄줄 좀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고 죠.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납세 의무의 확정 시기, 납세 의무의 소멸 시기,
요 가운데서 확정시기는 했다 그렇죠. 확정시기는 말의 확정시기지 뭘 묻는 문제다? 징수방법 묻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징수방법 묻는 문제라고. 언제 확정되는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언제 확정된다 했죠? 납세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되는 거고 보통 징수하는 세금은 주체의 결정에 따라 확정되는 거고 단 신고 납부할 세금인데 하지 않으면 주체의 결정가 확정될 수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주체가 결정하여 확정됨이 원칙이지만 단 본인이 신고 납부하고자 하면 신고하여 확정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확정보다는 역시 성립과 소멸 얘가 좀 더 핵심이다 그렇죠. 이제 성립식이 언제인가 잠시 후에 할 건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응시 인원도 상당히 많이 좀 줄지 싶은 생각 듭니다. 좀 각 학원마다 물론 동영상으로 가는 12월 40분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그것도 잘 안 되거든. 보통 옛날에는 초창기에 남자분들이 많았거든. 중기업을. 근데 지금 크게 대부분 다 여자분들입니다. 근데 애들이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잖아. 사무처부터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엄마가 동영상 쳐다보고 뭐 공부하고 이런 시간 자체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학원 오시는 분도 지금 각 학원마다 초창기 등록인원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 잡혀 있는 거야. 또 잡혀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공부를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 양이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여건 자체라든지 이게 잘 안 되는 편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응시는 제가 볼 때는 좀 상당수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학습 양도 그만큼 많이 안 된다고 봐. 거기서 출제한 쪽에서도 작년 수강생이나 저작년 수강생보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량이 많이 좀 부족했다. 학습할 수 있는 시간량이 부족했고 인원도 적었다. 그럼 많이 뽑을까 적게 뽑을까 등등에 따라서 아마 난이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꽤 많이 듭니다. 진짜 원래 공부할 수 있는 시간량이 많이 적었다. 정우지 이만큼 많이 부는데 그렇다면 난이도가 약간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뭐 굉장히 깊은 내용보다도 진짜 꼭 틀리지 않을 부분, 진짜 기초적인 것, 반드시 꼭 알고 지나갈 것, 이 정도만 충분히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몰라 계속 열이 나면서 혼몽 중에 그 생각 들더라. 원래 이런 것 같으면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양 그리고 인원수가 줄다면 합격할 수 있는 양이 좀 작년보다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더라고. 승립, 확정, 소멸. 소멸 같은 경우는 원래 새로 이제 새로 신설된 것도 있고 하죠. 알죠? 새로 신설된 거. 어떤 게 신설됐더라? 소멸시효할 때 지방세 부분. 원래는 5년이었지만 세금이 5천만 원 이상 되면 10년. 새로 신설된 부분도 있고 하잖아요. 소멸시효, 승립시기. 승립시기 반드시 보시라고 했던 뭐 있다? 반드시 보라고 했던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소득세. 일단 얘는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세금 5가지만큼은 일단 지문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알아야 된다. 취득세, 납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세, 납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취득하는 때를 네 글자로 뭐다? 취득시기. 세 글자는 취득일. 우리 취득세 할 때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할 때고 취득일이 바로 납세무의 성립시기였다고 그러죠. 반드시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이렇게 취득일 딱 취득한 날부터 며칠 안에 신고 납부하죠. 취득세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신고하면 확정이 되지.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면 소멸되지. 그리고 우리 뒤에 취득세 할 때 부가와 징수,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이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 말 안에 성립시기와 확정시기와 소멸시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취득일부터 하는 취득일이 성립, 60일 안에 신고하고 신고가 확정, 납부하여 소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한 걸 60일 안에 신고하여 확정을 짓고 그리고 신고한 고sem을 납부하여 소멸을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언제 성립하고 잠시 후에 우리 등록면허세 전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우지 말고 가만두시면 됩니다.